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신 화면인데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마이너스 8%, 이것도 이제 많이 올라서 8%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오늘이 이제 그 기간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풀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큰 급락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여기 투자를 하고 있거나 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두루두루 좀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신규 상장주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흐름이나 수급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0일 날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상장을 했죠. 그리고 상장 당일 날 바로 상한가를 가주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따상상 나왔었죠, 이거. 네, 그 다음 날도 상한가가 가지고 막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뭐 상한가 풀리고 이후에 이때라도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아니야, 거품의 끝자락에서 가장 많은 매수세가 몰린 거는 개인들이었죠. 아마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면 가격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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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이 정도 가격대에 왔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 사도 되나요? 바닥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들도 했었고요. 그런 착시 현상을 보여줍니다.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시점에 정말 바닥 같아 보이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현상은, 이렇게 대형주나 브랜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이 이면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경쟁 속에서 IPO가 치러지고 그러면서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적으로 이미 거품이 다 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빠질 때 대체적으로는 수급이 말라요. 수급이 마르는 이유는 실제로 수급주 파동 현상에서도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 언제 팔아도 이상하지 않다. 언제 팔아도 괜찮다. 이 말이 그냥 흘려 넘길 말이 아닌 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 세력, 주포들이 해당 주식을 정말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팔아도 괜찮다, 이 말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종목을 끌어올리거나 막 밑에서 열심히 방어해주거나 떨어지지 않게 지지해주거나 뭐 이러한 파동 현상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의 무서움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럼 지금쯤 됐으면 바닥 아닌가요?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바닥일까요? 여기 차트상에서 최저점 보였거든요. 바닥일까요? 생각해 보시면은 바닥이 아니에요. 공모가 대비 여전히 100%에 육박하는 수익권이라는 거죠. 즉 여전히 언제 팔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호예수 물량 풀리면서 말라있던 수급에서 매도세로 강한 매도 물량 나왔죠. 저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해요. 여기 이 해당 종목의 하루 평균 거래량보다 실제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더 크다고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한동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새로운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매매를 관리하고 이어나감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그 부분 같아요. 수급이 이어붙어주기 참 힘든 구조예요. 초반에 진짜 반짝 며칠을 제외하고는 이 나머지 흐름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요 날부터일 거예요. 한 15일부터 바닥인가요? 사도 되나요? 바닥인가요? 사도 되나요? 여기서 뭐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추가 매수했대나요? 추가 매수했대나요? 추가 매수했대나요? 이 질문.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9월 달에 가장 많이 질문 받아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카카오 게임즈가. 아마도 그분들은 요 흐름 때는 이 뒷 흐름이 연상되진 않았고, 연상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걸 원하지 않았었던 거겠죠. 데뷔하고 상한가 가고 연상을 갔는데 이거 계속 이 위에서만 놀겠지, 더 가겠지, 10만원 가겠지,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는 결국에는 수급과 파동 원리에 의해서 적정선으로
회귀하게 되거든요. 10만원까지 계속해서 간다는 거는 그에 준하는 뭔가 모멘텀이나 기대치 기타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 없이 거품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갈 수도 있는데 가려면 수급이 계속 이어붙어 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다시 가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엇박자를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이유 불문하고 몰랐습니다. 근데 저 이거 사실 보유 중이에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가슴 아픈 질문 중에 하나인데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질문.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원하는 방식으로의 관리는 안 되실 거예요. 스스로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관리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는 가능해요. 충분히 튼튼한 종목이고 우량주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초반에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생각했었던 그러한 다이나믹한 파동, 흐름 이런 것들은 쉽지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새롭게 시장에 출현되는 보호예수 물량들을 빗대서 생각해 보면은 당분간 더 길게 짐 빼고 지지부진한 흐름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주가 하락 더 눌려도 이상하지 않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 구성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은 IPO 물량이기 때문에 수익권이다. 그래서 언제든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거를 시장이 충분히 소화해 줄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 관리를 한다면 그 이유다. 그 이유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관리는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관리의 방법이 시청자분들의 생각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겠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빠져나올 수 있는 드라마틱한 방법 없나요? 이거를 꿈꾸는데 그 방법은 아쉽게도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방식으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게 SK 바이오팜 주가 차트인데 이렇게 이제 상상 갔다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리는 뭐 이런 흐름인데 이게 그냥 카카오 게임즈의 미래일까요? 이게 더 양호하죠. 물론 이제 여기까지 안 왔으니까. 네. 근데 요러한 모양새 있잖아요. 파동의 결. 요런 거는 비슷합니다. 다만 이 시작점이 이 종목은 그래도 양호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상장 시가에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뭐 절반도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티면서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카카오 게임즈는 한 요 정도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눌리면서 갔잖아요. 네, 아니에요. 카카오도 여기까지는 갔어요. 아, 그럼 여기서 상상이니까 상상 여기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A나 B나 제가 볼 때는 비슷하거든요. 가격을 중심으로 보면은 절대 같을 수는 없겠지만 파동 원리나 흐름으로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구성에서 바이오팜이 확실히 봐도 좋아는 보이죠. 그래도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네. 파동은 있었으니까. 파동을 줬으니까. 네. 잔잔한 파동이라도 줬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장주에서 요 정도 파동 초반 단기 급등 이후에 요 정도 파동 박스 흐름만 줘도 되게 A급 클래스예요. 파동상으로는. 이런 게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은. 카카오 게임즈는 이런 모습이 거의 안 나왔을 거예요. 봐볼까요? 한번? 요거 한번 줬는데 그래도 진짜 많이 피를 말렸죠. 오늘도 근데 준 거 아닌가요? 이만큼 줬잖아요. 뭐 줬다면은 준 건데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되잖아요. 네. 뭐 청약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것도 이제 뭐 같은 관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타까운 게 이때 들어간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은 생각보다. 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여기서 많이 몰빵해서 들어가진 않고 아까 언니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냥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런 마음에 막 들어갔다가 떨어지니까 물 타가지고 여기서 막 5억 물려있고 막 그런 분들도 막 유튜브 보다 보니까 있던데. 네. 요 파트가 제일 무서운 파트죠. 실제로는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매매 못하는 영역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른 관점으로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때 이후부터는 매수 타이밍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 요때 매수 타이밍 주죠. 분명히 매수 타이밍 주는 순간이 가격적인 거품이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는 거는 변론대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굳이 한다면 이 전에 상장 당일날 해볼 수 있는데 이때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우스갯소리로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 이런 얘기가 있죠.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 방향 흐름으로 갈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안 하는 이유는 답이 나오죠. 이렇게 좋게 가면은 상관이 없지만 안 좋게 가서 상장하고 하한가 말아버렸다. 이후에 관리 어떻게 할 건데 바로 회복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이렇게 말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 시나리오나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인 매매가 신규 상장주 매매다. 그리고 상장 이후 기회를 준다면은 뭔가 난해해지는 타이밍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요 정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굳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사이클 내지 한 파동을 기다려준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제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 라는 것 때문에 계속 빨려 들어가다가 진짜 큰 자금으로 물려버리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상황에서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상장된 이후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저희 클럽에서도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뭐 개인적으로도 원희님한테 이런저런 질문 많이 하실 것 같고 이 카카오 게임즈로 그래서 오늘 주제로 들고 오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저희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데 유튜브 영상 말고 저희가 따로 투자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모여서 원희님의 제자가 되고 원희님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트레이닝하고 수익도 쌓아가고 그런 클럽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영상 설명란에 클럽 관련된 설명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타고 들어가셔서 저희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공직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공지 확인하신 다음에 함께 하시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